특별편 여성 건강 부인병 완전 가이드. 시파 소리 없는 뼈 도둑, 골다공증 완전 정복. 지난 9화에서는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봄, 폐경기를 현명하게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폐경기 이후 우리 여성들에게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불청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리 없는 뼈 도둑,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이라는 말 아마 들어는 보셨지만 나이가 들면 다 생기는 거 아닌가? 나는 아직 넘어진 적도 없고 아픈 데도 없으니 괜찮아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때보다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조금 약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사소한 기침 한 번에 가볍게 엉덩방아 찢는 것, 한 번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는 시니어 시대 건강 안내자 이나입니다. 오늘은 이 조용한 도둑의 정체는 무엇인지, 왜 유독 우리 여성들에게 더 가혹한지, 그리고 이 도둑으로부터 나의 소중한 뼈를 지켜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구멍 뚫린 뼈, 골다공증, 바로 알기. 먼저 골다공증이 어떤 병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골뼈, 다 마늘, 공 구멍, 즉 뼈에 구멍이 많은 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뼈는 겉보기엔 단단한 돌덩이 같지만 사실 안에서는 낡은 뼈를 없애고 새로운 뼈를 채워넣는 리모델링 작업이 평생에 걸쳐 일어납니다. 젊을 때는 뼈가 없어지는 속도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뼈가 단단하게 유지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폐경 이후에는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느려지고 없어지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 결과 뼈의 내부가 마치 오래된 스펀지나 바람든 무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약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는 동안 우리는 아무런 통증이나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죠. 이부 왜 유독 여성에게 더 위험할까요? 골다공증은 남성에게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경 후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작 전부터 다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선천적으로 뼈가 가늘고 20에서 30대에 도달하는 최대 골량 자체가 남성보다 10에서 20% 정도 낮습니다. 즉, 뼈의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최대치가 애초에 남성보다 적은 상태에서 인생 후반기를 시작하는 셈이죠. 둘째, 결정적인 원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급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여성 호르몬은 단순히 여성성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뼈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이 든든한 뼈지킴이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우리 뼈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가 되어 폐경 후 첫 5에서 7년 동안 전체 뼈양의 최대 20%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뼈의 급행열차를 타게 됩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뼈가 약해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급격한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셋째, 더 긴 수명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것은 골다공증이 더 심각하게 진행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골다공증은 우리 시니어 여성들에게 남의 일이 아닌 반드시 대비해야 할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3부 골다공증이 진짜 무서운 이유. 골절이라는 결과. 뼈에 구멍이 좀 생기면 어때?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골다공증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골절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는 손목, 척추, 그리고 고관절 엉덩이뼈입니다. 손목 골절. 넘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가장 먼저 부러지는 부위입니다.
척추골절. 넘어지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버스가 덜컹할 때, 심지어 심한 기침을 하다가도 척추뼈가 주저앉듯 으스러지는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가 점점 굽고 키가 줄어드는 것이 바로 이 척추골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 골절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가장 치명적인 골절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거의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오랜 기간 거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욕창, 폐렴, 혈전증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에서 30%는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른다는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살아남더라도 절반 이상은 예전처럼 혼자서 걷거나 생활하기 어려워져 요양원 신세를 지거나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즉,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아니라 나의 건강한 노년과 독립적인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분의 뼈 나이는 몇 살일까? 골밀도 검사 A에서 G까지. 이렇게 증상도 없는 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 아주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골밀도 DXA 검사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낮은 수준의 X선을 이용하여 우리 몸의 뼈, 특히 골절이 잦은 허리뼈와 엉덩이뼈의 밀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옷을 갈아입을 필요도 없이 검사 장비에 5에서 10분 정도 누워만 있으면 끝나는 아주 간단하고 아프지 않은 검사입니다. 검사를 하고 나면 T갑 T-스코어라는 결과표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나의 골밀도를 뼈가 가장 튼튼한 젊은 성인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1.0 이상, 정상. -1.0, -2.5 사이. 골감소증 골다공증으로 가는 전 단계. 주의 시작. -2.5 이하. 골다공증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 만 65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경이 일찍 시작되었거나 다른 위험 요인이 있다면 65세 이전이라도 의사와 상담하여 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부뼈를 지키는 3대 황금 원칙. 칼슘, 비타민 D, 운동. 다행히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 뼈를 평생 튼튼하게 지켜줄 3가지 황금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원칙 1. 뼈의 재료,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칼슘은 뼈를 만드는 벽돌과 같은 핵심 재료입니다. 폐경 후 여성은 하루 1200mg의 칼슘 섭취가 권장됩니다. 칼슘 왕중왕 식품, 우유,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뱅어포, 두부, 짙은 녹색 채소 케일, 브로콜리. 원칙 2. 칼슘의 조력자,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가장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최고의 비타민 D 공급원. 햇볕. 일주일에 2에서 3회, 15에서 20분 정도 팔다리에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타민 D 함유 식품.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 버섯 등.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칙 3. 뼈를 자극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뼈는 벽돌 칼슘과 시멘트 비타민 D만 있다고 저절로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일 좀 해 하고 자극을 주어야만 더 단단해집니다. 체중 부하 운동.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댄스처럼 자기 체중을 이용해 뼈에 적절한 압력을 주는 운동이 골밀도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 아령 들기, 스쿼트 등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골절의 가장 큰 원인인 낙상을 예방해줍니다. 육부 골다공증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사실들을 바로잡는 오해와 진실 코너입니다.
첫 번째 오해. 골다공증은 그냥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진실 아닙니다. 골다공증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엄연한 질병입니다. 노화 현상이라고 치부하고 방치하면 결국 골절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한 뼈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나는 평소에 아픈 데도 없고 뼈가 부러진 적도 없으니 괜찮다. 진실,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침묵의 병입니다. 내가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뼈 속은 점점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 뼈에 좋다니 칼슘 보충제만 열심히 챙겨 먹으면 된다? 진실 아닙니다. 뼈 건강은 삼각대와 같습니다. 칼슘 재료, 비타민 D 흡수, 운동, 자극이라는 세 개의 다리가 모두 튼튼해야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절대 뼈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오해.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으니 이제 운동은 위험해서 하면 안 된다? 진실 정반대입니다. 물론 골절 위험이 높은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걷기나 수중 운동, 스트레칭처럼 안전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남아있는 뼈를 지키고 낙상을 예방하여 추가 골절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7부 오늘 이야기 핵심 정리. 자, 그럼 소리 없는 뼈, 도둑으로부터 나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생겨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침묵의 병이다. 특히 폐경 후 여성에게 급격히 찾아온다. 둘째, 골다공증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고관절 골절 등 삶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내 뼈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뼈 건강을 지키는 3대 황금 원칙은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자. 시니어 여러분, 우리의 뼈는 100세 시대, 길고 긴 인생 여정을 끝까지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실천 과제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에 혹은 내일 아침 식탁 위에 칼슘이 풍부한 식재료를 딱 한 가지만 추가해 보세요. 밥에 멸치 한 줌을 뿌려도 좋고 반찬으로 두부나 시금치나물을 올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딱 10분만 더 햇볕을 쬐며 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고 소박한 실천이 모여 나의 뼈를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기둥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시니어 시대에서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내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11화에서는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이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 문제죠. 바로 방광염과 요실금에 대해 재발을 막는 확실한 생활 습관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굳건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